어,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사람들이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아는 사람은 아마 100%일 거예요. 그런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는데, 위기는 곧 기회죠.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참된 기업으로 성장을 할 때는 항상 위기의 순간에 성장을 합니다. 삼성이고 LG고 간에 항상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대해지는 것이지, 순항을 거듭하면서 커다란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순항을 거듭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확률이 높죠. 지금 삼성이 그래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일본에서 불산을 수입을 해야 돼. 층가스랑 불산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삼성이 계속 순항이었어요. 계속 흑자를 올리고,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 삼성이 가지고 있던 채널 중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런 불산이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비용도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인데, 그걸 다른 걸로 바꿀까요? 안 바꾸죠.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채널이 괜찮으면 그 채널에 올인을 합니다. 경제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채널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삼성은. 아하. 자, 자력갱생, 이거는 저쪽에 공산당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력갱생을 하는 말은, 자력갱생이라는 말은 항상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순대국밥을 만들기 위해서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잡고 안쪽에 있는 창자를 갈라내서 거기서 밥과 당면을 만든 다음에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국물을 우려서, 돼지 사고를 우려서, 그래서 순대국밥을 만들어 먹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는 회사는 반드시 망하고요. 자력갱생이 맞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닌데, 기업인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나면 자기들의 회사가 가동이 중단될 절대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려진다라고 가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미리미리 새로운 채널을 개발을 해놔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인들이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암이 걸릴지 모르니까 암에 대한 대비를 한다. 우리는 언제 저기 하늘에서 메테오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집을 여러 개 사놓는다. 이런 것처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랑 문제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해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해결을 못하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비를 미리 해놓을 수는 없지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룹과 해결할 수 없는 그룹의 차이가 난다고요. 자, 삼성은 지금 기로에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도 글로벌하지만 막 우주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꼬꾸라지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삼성이 이걸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걸 헤쳐나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으로 인해서 시민의식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고,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저 대깨문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라를 철저히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구적인 의식이 고취되고 선동이 넘어가지 않고, 이런 대통령 보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 정치에 의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온전한 채널 한계가 흔들리면 기업이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솔직히 삼성, 대한민국에서 삼성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존 정권들이 삼성을 건드려서 이득될 게 없으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삼성을 건드려 버리니까 삼성도 타격을 받잖아요. 삼성 타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1% 미만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주식이 바닥을 쳤는데 한국 주식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죠. 주식하는 사람 중에 국가가 위기일 때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이 안 좋을 때 그 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알지만 행동을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고. 돈은 그냥 버는가? 부자는 그냥 만들어지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쌓아 올리던 재산은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그렇게 부자가 만들어지는가? 아닙니다. 시민의식은 그냥 발전하는가? 학교 성적은 그냥 느는가? 성적은 그냥 오르는가? 다 위기 때 오릅니다. 위기 때. 기업은 위기일 때 기업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 순항을 하고 있을 때는 그 기업은 그 현상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퇴보하지 거기서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고 한 번 왕창 조져가지고 개판 5분 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계속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계속 점수를 잘 내던 친구가 계속 잘 내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요,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 계속 재산이 차곡차곡 쌓여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우리가 부자가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자가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제 한국 주식에 많이 넣었거든요.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이제 연패하고 있죠. 완전 바닥을 치고 사이드 카드 발동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이드카가 뭔지도 몰랐어요. 주식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극히 단순한 겁니다. 주식 장이 안 좋을 때 돈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싸워야 할 일이 있을 때 싸운다 하는 그런 용기죠.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거는 이때 쓰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하는 거는 이때 쓰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돈을 많이 넣었어요. 자, 진정한 애국이 무엇이냐? 일본 제품을 안 사는 게 애국인가요? 그건 애국이 아니라 매국이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일 제품을 통해서 대부분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그거에 의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표팔의 정신없는, 반일 정신 때문에 표팔의 정신없는 민주당 쓰레기들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일 행동을 하면은 자기의 마인드가 좋은 마인드에서 시작했든 아니든 간에 결과는 나빠지는 거예요. 일본이랑 관계는 틀어지고 우리나라 제조업이라든지 이 기업적인 입지는 더더욱 좁아집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선택 못한다는 거는 천박한 국민성이랑 무식한 국민성이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는 천박한 국민이 아니고 무식한 국민이 아니지만 지금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국민들은 천박한 국민이고 무식한 국민이에요. 예, 그것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특히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빨리 지금 공부를 하시고 미친 반일을 그만두셔야죠. 저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애국심 때문에 국내 주식에 단지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자본주의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고 자본주의적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자본주의적으로 생산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국내 대한민국의 이득도 되고, 금모으기 택도 없어요. 국채 보상, 이게 무슨 그런 자본주의적이지 못한 그런 허접한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결국엔 돈 더 쥐어 짜가지고 빚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죠. 다 더 부유해질 수 있는 방향에, 모두 다 부유해지고 더 나은 방향의 해결책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 재료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국내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어제 오늘도 조금 할 거예요. 사실은 많이 무섭기는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이 돈을 제가 한 10년쯤 뒤에 회고를 해봤을 때 그때 내가 국내 주식에 집어넣은 거는 정말 잘한 것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순간에 올 것 같습니다. 활황하는 잘 나가는 주식에 돈 100원을 더 붓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저희가 개원을 할 때 돈을 잘 벌고 있는 지역에다가 개원을 하는 거는 대단히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돈 잘 버는 그 동탄이 핫하다. 동탄이 핫하니까 거기에 넣겠다. 개원을 할 때 개원 입지를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어디가 괜찮다, 어디가 핫하다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요. 우리 관광지도 그렇죠. 어디가 괜찮다, 어디가 핫하다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저는 어디가 핫한 곳에 가가지고 재밌게 관광을 했던 적이 장담컨대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은 비싸, 줄은 길어, 싸움이나 안 하고 오면 다행이지. 주식도 그렇죠. 여기가 핫해. 지금 잘 나가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이뻐 보이는 곳들은 다 이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당연한 건데. 근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치대요. 제가 들어갈 때 치과가 상종가를 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삼척동자들 치과 의사들 돈 잘 번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사람들 다 노도나도 치대 넣으려고 하던 그 시절에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 치과 인기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금 이뻐 보이는, 지금 반짝거리는 게 계속 반짝거리지 않는다고요. 주식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보면 해외 주식이 다 괜찮아 보여서 해외 주식에 돈 넣기는 되게 쉬워요. 넣으면 되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지금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고 마이너스 지금 11%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펀드 투자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1% 이래요. 거기에다가 돈을 더 넣기가 과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짝거리는 게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지금 흙이 묻어있다고 그게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은, 진정한 애국은 뭐 반일운동, 반일 일본 제품 불매 이런 간단한 것들이 아니고 용기를 내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인들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이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비록 국내 주식이 힘들지만 거기에 용기를 갖고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라는 걸 보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해줬던 거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더 부주화가 되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